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3% 정도 내리는데 22평을 기준해서 그쵸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고 다시 사야 됩니다. 근데 팔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물량 조절은 뭐 팔고 다 나가고 다시 사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물량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매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생각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는 하이닉스의 시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첫 번째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2.8조, 예상치는 1.8조였습니다. 역대급 하이닉스 깜짝 실적 이렇게 나왔고 시장 기대치 1조 이상 웃돌아 디램이어 낸드 SSD입니다. SSD까지 흑자 전환했다. 근데 이거는 삼성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삼성에서 감산을 확 하면서 그쵸? 감산하고 물량을 안 내보내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런 쪽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었던 낸드 쪽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원래 A 반도체 수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들어서 그쵸? 작년 한 중반, 후반 이 정도 이후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가격대가 반등하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작년 초부터 반등했죠. 그리고 지금 1년째 강세 중에 있습니다. 왜요? A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실적이 전환되고 있는 여기 D램, 낸드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 가격 적용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밑에 보면 투자계획 확대 전망, 청주, M15 액임 생산 기지로 바꾸겠다. 자, 원래 이거는 2022년 말에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HBM이 그때는 되게 막 지금처럼 막 그러지 않았었단 말이죠. 챗GPT가 작년 초, 23년 초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부각되면서 AI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HBM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이쪽 그 청주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M15X HBM 공장이 아니라 원래 기본 확대시킬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작업이었는데 이걸 HBM 생산 기지로 바꾸겠다. 즉 지금 HBM 수요는 계속해서 딸리고 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TC 본딩 장비 이거는 그쵸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요 ASML처럼 갈 수 있는 상황인 게 D램 메모리 반도체 산업 자체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자금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긴 설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메모리 쪽은 지금 주목받고 있는 HBM이나 이쪽은 생산 능력 자체를 갖춰놔야 됩니다. 그렇죠? 주문 생산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TSMC 같은 곳을 통해서 그쵸? TSMC 같은 곳을 통해서 내가 이걸 말고 그쵸?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은 만들어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공장에 돌려서 찍어내는 것까지 즉 생산까지 같이 다 갖춰 있는 게 메모리 산업의 지금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은 애초에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규 투자를 해서 여기서 뭐 장비 만들고 이러기에도 그렇죠. 한미반도체와 같은 뭐 이런 경쟁 기업을 만들기에도 지금은 뭐 대기업 자본이 들어온다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계속된 지금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실적으로 볼 수 있어요. 보세요. 32%, 34%, 21%, 38%로 올라가잖아요. 아니 하이닉스가 바보입니까? 그렇죠. 30%씩 마진을 주게? 그렇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이닉스에서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의 이익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안 그렇겠죠. 누구나 그쵸 30%씩 마진 보내 얘네 미쳤네 이렇게 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팔고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내가 고가에 물려 있다면 그쵸 여기서 지금 오늘까지 하면 10% 정도의 손실 구간이 잡힐 겁니다. 여기서 한 30% 정도의 물량만 드러내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등락하는 구간에서 마음 졸이지
노리지 않고 다음 타점을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이닉스의 시세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나온 건 낸드에 대한 전환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자, 물론 이게 기사인데 이거 실제 제가 보고서를 뜯어가지고 본다고 한들 내용 자체가 그쵸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쵸? D램이요, 낸드도 흑전. D램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HBM. 그러니까 낸드도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시세, 즉 실적에 대한 부분, 경기에 대한 부분은 턴어라운드가 됐다. 이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를 봤을 때 HBM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온 것은 맞지만 추가적으로 기존의 수요가 돌아왔을 때 실적이 추가적인 상승폭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작점이라고는 볼 수 없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수익 돈은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하이닉스가 빠지는 건 먼저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이런 구간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는데 주가 빠지네. 팔아야 되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지금은 반도체를 아직까지는 사야 될 때다. 하지만 선별해서 사야 될 때다. 근데 그 선별하는 기준이 되는 게 어떤 걸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가격이라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종목, 가장 강했었던 종목, 그런 종목군들을 노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주식은 가격을 먼저 반영하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가격이 반영하면서 올라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뭐 이 주식이 싸네 비싸네 이런 걸로 그렇죠? 뭐 탁상행정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격 보고 실전에 뛰어든다. 그렇죠? 그랬을 때 타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이 정도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시장가 매수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됐죠. 원래 제가 이쪽에다 공유를 해드리고 제가 실제 매매를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는 사정상 그렇죠. 매매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져요. HLB 같은 경우를 봐도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그렇죠. 왜 이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DIT나 그런 종목 보면 제가 애초에 매매를 하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매수 이어진 결과 오늘 추가적으로 한 7% 정도 그리고 장중에 16%까지 시세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반도체 쪽 지금 상황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 나쁘다 막 같이 내린다 이런 상황이라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지금 떨어지더라도 완만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가 한미반도체의 일부 물량을 덜어내고 하이닉스가 아직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즉 앞으로 추가적으로 반도체 시세가 좋아질 만한 내용들 왜 기존의 수요가 돌아오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DIT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YC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보세요. 팔고 오늘 제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건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 수익, 20% 수익을 보고 오늘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못했어요. 여기 원래 비가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사정상 못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조금 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뭐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 좀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반도체 쪽 시세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건 반도체 쪽에 대한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거지. 그쵸? 도망가거나 도망쳐야 될 때, 그쵸? 매매를 막 보유하고 있는 거 다 팔고 그래야 될 때가 아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소통 이런 식으로 그쵸?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간단해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명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YG 같은 거 원래 YIK였거든요. 제가 팔았잖아요. 근데 또 올라가죠. 또 사야 돼요. 제가 좀 화장실이 급해서 공유만 해드리고 못했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보잖아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 샀을 때 이런 수익이 나왔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와서 배우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뭐 10억 소통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해드리고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반도체를 왜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시세가 끝나지 않은 이유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기존 수요가 있기
있기 때문에 기존 수요가 돌아오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타점을 잡고 가격 보유 기간을 대폭 줄여서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의 시세가 약간 불안한 요인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적절한 구간에 매매할 수 있는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하락하는 부분,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영향이 있다. 하이닉스 실적은 이미 좋을 걸 알고 있었고 좋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덜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타점, 즉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주식은 선반영을 하니까 오늘은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는 것만 해도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자. 그리고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 낼 수 있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